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또 돌아왔습니다. 새롭게 배워야 할 건 왜 이렇게 많은지, 새롭게 이해해야 될 게 뭐 그리 많은지. 이 이슈가 끝이 없잖아요. 원래 저희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최소한? 네. 여러분들, 매우 이거는 생각보다 음. 진입 장벽이 높다. 그러니까 저희도 아무도 이거 쉽게 못한다. 진짜 방송하기 너무 힘들고 생방송으로 네, 지금 네. 이게 뭡니까? 지금 집에 가면 맨날 밤 11시, 12시 예.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배우는 게 쌓이고 있고. 그렇죠. 이게 2년 전에 2%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네. 저희도 한 20년 해야 될 것 같고. 20년 하면 우리 네. 수준이 좀 더 높아져는 있겠군요. 채팅창에도 그때도 뭐 경제를 알자, 뭐 윈도우즈 8, 뭐 G마스터 이런 분들 다 다 그대로 그대로 계시면 계시면 큰일인데 그때 재밌게들 사셔야 되는데. 네. 오늘도 네. 저희가 매우 핫한 주제에 매우 핫한 인터뷰일을 모셔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거 섭외할 때 여러분들은 뭐 하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언제 사랑한다면서요 이제. 사랑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네. 요즘 그 KTNG. SM 엔터테인먼트도 요즘 거의 뭐 정신 없었잖아요. 그게 예. 왜 그랬어요? 그게 행동주의 거기서 펀드로. 올라가면 그 온라인 파트너스. 파트너스의 이창원 대표가 SM은 문제 있다 저거. 그래서 싸우기 시작한 게 지금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예. KTNG라고 있습니다. 네. 담배 파는 인삼도 회사. 팔고. 예. 그 회사를 저기도 또 문제 있다. 음. 그 똑같이 지적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있어요. 예. 플래시라이트 캐피털의 이상현 대표님. 네. 근데 그 이후엔 좀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싸우시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화해했나?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업데이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모셔보죠.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채팅창에서는 SM 주가는 올랐는데 KTNG 주가는 왜 내렸습니까? 이런 질문도 나왔거든요. 그 뼈 아픈 질문인데. 저희가 왜 안 하겠습니까? 할 겁니다. 플래시라이트 캐피털의 이상현 대표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언제 나오셨었죠? 지난번에? 작년 한 두 달, 네, 한 세 달? 11월 정도 네. 아니었을까요? 작년에 나오셨군요. 예, 작년에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때만 해도 플래시라이트 캐피털이 외국계 사모펀드라고 해서 예. 검은 머리 외국인이 외국인은 우리가 KTNG 공격해? 누구야? 했더니 한국인이셔서 예. 저희가 검은 머리 외국인 아니냐 뭐 이런 싫대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부르지 말라. 한국에서 태어났다. 네. 네. 그 이후에 KTNG하고는 화해하셨어요? 안 하얀 것 같아요. 그 뉴스는 종종 들리는데 네.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는 막 멱살잡고 싸우고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재미없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싸운 적은 없고요. 예. 주주의 아주 소수 지분을 갖고 있는 하나 작은 주주로서 예. 제안을 했을 뿐이고 회사가 입장을 밝히셨고 어느 쪽이 더 많은 표를 얻는지는 주총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플래시라이트 쪽에서 이렇게 하자는 게 주총 안건으로 다 올라갔어요? 네네네 올라갔어요. 방금 사실 그 말씀 드려야겠네요. 예. 저희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주주분들은 아실 텐데 뭐 가처분 소송도 갔다가 철회도 했다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10개를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총 소집이 10개가 들어갔는데 10개 제안한 게 10개 다 안건으로 네. 올라갔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뭘 주장하셨어요? 10개니까 진짜 많은데요. 크게 예. 두 가지 그룹핑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거버넌스를 정상화하자. 라는 테마 안에 한 5개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주주 환원을 늘리자. 주주 가치를 다시 정상화하자라는 예. 테마로 5개가 있습니다. 예. 거버넌스라고 하면 경영을 뭘 좀 투명하게 하든 뭘 바꾸든 하자. 네네. 걸 텐데. 네네. 네, 비슷합니다. 거버넌스라고 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주주와 예. 경영진 간의 이해 일치가 예. 되도록 하고 그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장치인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 그래서 생업에 바쁘신 주주분들이 하나하나 신경을 안 써도 선관 의무를 갖고 계신 이사회 분들이 제대로 눈 부릅뜨고 보고 계신지 그 장치를 확인하는 게 거버넌스에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그럼 대표이사하고 이사하고 다 바꾸자.
그런 겁니까? 아,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저희 회사에게 편지를 보내셔서 이메일을 보내서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번에 그건 아니고요. 저는 일단 거버넌스 이사회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네. 사회이사분들 중에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대표이사님을 잘 멘토링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이사 분 두 분을 모시자라고 사회이사 얘기하고 두 명을 있습니다. 추천했다. 네. 사회이사 중에 한 분이 그 차석용 LG 생활건강? 예. 아 그래요? 전 대표. 네, 맞습니다. 맞죠? 네네. 지금까지 대표 부회장님이시고요. 지금까지? 아마 올해 죄송합니다. 3월 주총 때 아마 그만두시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 네. 현재 LG 생건의 부회장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러면 지금은 LG 생건의 부회장으로 계시고 네네네. 3월 아마 주총 때 3월 주총 때 사임하시지 그만두시는데 않을까 이번 생각합니다. 주총 때 KTNG로 가시면 네. 하나도 안 쉬고 바로 가시는 거예요? 국민연금 납입이 그대로 이어지는. 와. 그렇군요. 유명한 분을 후보로 모시게 됐네요. 그분을 사회이사로 올리자. 네. 그러면 기존 사회이사가 이제 임기 만료되는 이사가 있었나 봐요. 네네. 저희가 두 분, 차석용, 황우진 두 분을 황우진 추천했는데, 님도 네네. 이번에 추천하신 추천하신 거고. 네, 거고. 네, 실제로 딱 두 분이 또 그 임기가 만료되셔서 KTNG에서 네, 그분을 대신해서 모시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회사 쪽에서 KTNG 쪽에서도 새로 이사회 그러니까 사회이사 임기 만료된 분 두 분을 채우기 위한 새로운 페이스 두 분을 추천했겠습니다. 네네. 그 우리나라 법상 사회이사가 그 3번 연속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임기 만료되신 분이 처음에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한 번 더 하시는 걸 생각하셔서 그런지 똑같은 분을 다시 재추천하셨어요. 사측의 주장은 재선. 한 번 더. 뭐 우리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회사는- 도전분이 있는데 회사는 갈아봤자 더 못 점점점. 산다. 그럼 그걸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겁니까? 네네. 주총의 안건을 올라가면은 네 주주분들이 한 분 한 분 표가 모여서 예. 네, 뭐 다득표 순으로. 그러면 여기서 두 분 올렸고 회사에서도 또 두 분 올렸고 어. 후보가 또 있어요? 네네. 저기 또 다른 우리나라의 어떤 펀드분들께서 또 올리셔가지고 총 그럼 6분이 네, 아주 굉장히 많던데요. 6분이 겨루는 겁니까? 와. 네네네, 그럼 맞습니다. 주주들은 그 6분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분 한 분한테 표를 던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복잡한 얘기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는데 일단 두 분의 자리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나는데 예. 그 두 분의 그 자리에 어떤 분을 앉힐 것이냐. 예. 그 자리는 의자는 두 개인데 후보가 여러 명 있잖아요. 예. 그럼 각 주주들은 갖고 있는 그 표를 두 자리의 표가 있는 거예요. 두 장의 표가 네, 있겠죠. 두 장의 표가 있어요. 예. A 빈자리에 던진 네. 표, B 빈자리에 그거를 던진 가지고 표. 한마디로 A, B, C, D 이 후보가 있으면 A랑 E를 선택할 수도 있고 E랑 D를 할 수도 있고 두 표씩 이렇게 던지는 하나씩 또는 A 둘 다 줄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어. 그 집중 투표제라고 하는데 아. 우리나라에 실제로 많이 권고된 상황인데 실제 KTNG는 허용되기 때문에 예. 집중 투표제로 제공되고 아. 야, 그 표가 어떻게 될지 전 모르는 그럼 거군요, 그래서 지금. 다득표자 1등, 2등이 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추천한 분이 두 분 다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두 중에 한 분만 될 수도 있고 다 안 될 수도 있고. 다 안 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뽑는 거군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원래 안건 1 네. 하면 누구 후보 찬성 반대 맞습니다. 맞습니다. 1번 그러면 반대가 맞습니다. 많아 그러면 아웃. 맞습니다. 2번 후보.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점을 좀 헷갈렸는데요. 예. 의자가 두 개인데 후보가 둘인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50%의 그 한계를 넘느냐 마느냐로 가부가 결정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의자는 두 개인데 네 명, 후보가 5명이다. 예. 그럼 이제 정말 인기 투표, 그냥 반대 인기 선거듯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네, 1등, 순서대로.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거야 뭐 투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안건이 할지 있었고 또 지금 다른 안건은 KTNG의 핵심은 배당이에요, 배당. 지금. 왜냐하면 지금 플래시라이트는 제가 사전에 공부한 바로는 주당 10,000원을 해라. KTNG가 주가가 요즘 얼마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가 매일 안 보려고 하는데 네. 8만 원 중반 정도까지 아마 8만 떨어져서 몇천 원. 네. 많은 근데 분들이 주당 10,000원이니까 엄청 큰 거죠. 평소에는 얼마나 했는데요? 저희가 발표한다면 1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예.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배당은 배당은 올해 아마 회사가 제안하시는 게 5천 원 정도 5천 원 주겠다. 하겠다. 예. 아마 보통 한 4,000원, 5,000원 이 수준에서 했던 것 같아요. 회사는. 배당을. 네. 근데 그거를 2배로 올려서 10,000원 10,000원을 해라. 네네네.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제안을 드린 상황입니다. 싸운다는 표현을 가능하면 안 쓰고 싶어요. 제안? 왜요? 왜 싸우는 거 싫어? 싸우면 안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주가 제안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그걸 왜 싸운다고 네, 표현하냐?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주주끼리 싸우는 거는 이론적으로 성립을 합니다. 예. 근데 주주가 나름대로 격이 있는데 그게 떨어져서 경영진이랑 싸운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주주는 경영진을 뽑고 그렇죠. 평가하는 자리인데 내려가서 제가 경영진이랑 싸운다는 거는 예. 아마 그렇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 그러면 우리 쪽 주장은 주당 10,000원을 그러니까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연말 기준 주주들에게 10,000원을 맞습니다. 배당하자는 안건 네네. 이 제안에서 채택된 거고 네네. 회사는 5,000원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회사 측 주장은 너무 많다. 우리도 많이 하면 좋지만 10,000원은 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네네. 이게 이제 회사 측 주장이더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 버는 돈이 이렇게 하려면 10,000원씩 하려면 뭐 한 배당으로 1조 가까이 뭐 이렇게 들죠. 맞습니다. 근데 작년에 벌었던 순이익이 한 1조 정도 되는데 어떻게 번 걸 다 번 걸 주냐? 그냥 홀라당 배당으로 다 하느냐. 그냥 그 얘기만 들으면 반만 하자. 그럴듯한 얘기인 것 어떻게 같은데요.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기도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예. 네, 제가 지난번에 와서 제가 실수를 많이 한 게 제가 말하느라고 표를 못 보여드려서 오늘 보여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아닙니다. 예. 제가 근데 일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저는 안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돈이 많으신 분들은 건물도 갖고 계시고 또는 예. 집을 이렇게 월세를 놓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면 한번 대표님이랑 프로님께 생각해 보시기에 집을 월세를 놓으셨어요. 예. 근데 이 입주인께서 세입자가 15개월 동안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월세를 예, 근데 예. 월세가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이면 한 40만 원씩 주고 그래서 이렇게 한 15개월 정도 되니까 이게 습관이 됐나 이거 왜 제대로 안 주지? 라고 해서 어느 날 한번 가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내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받았는데 있었는데.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 그랬더니 거꾸로 화를 내는 거죠. 거기서 아니 무슨 얘기냐? 내가 지난 2달은 줬잖아. 봐봐 2달 동안 내가 100만 원 냈네. 그러면은 좀 황당하죠. 아니, 지난 15년 동안, 아니, 15개월 동안 안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입자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악덕 집주인이 있냐. 내가 꼬박꼬박 냈는데 더 달라고 하네. 그 상황을 보여준 게 이 차트인데요. 예.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예. 이 회사의 지금 현금과 주주에게 환원한 그 금액을 보여준 겁니다. 초록색이 주주 환원 금액이고요. 예. 배당과 자사주를 포함한 겁니다. 네. 분홍색이 현금입니다. 그 분홍색 전에 일단 초록색 보시면 2006년에는 한 1.1조입니다. 1.1조면 이게 17년 전인가요? 네. 1.1 정도를 주주 환원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수도꼭지가 잠기고 이렇게 했다가 요즘 최근에 한 2년 정도 주셨죠. 예. 근데 이 주신 것도 13년보다 적습니다. 몇 년이게 17년 예. 전보다도 적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분홍색의 현금이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게 연간 순이익입니까? 저것은 현금이 저기 총액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재무제표에 있는 잔액.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회사에 있는 현금의 총액.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그동안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나를 이상하게 본 것 같은데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했더니 회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근데 저 장롱 안에 있는 돈은 뭐냐 그랬더니 저 돈 아니라고. 일단 주식이야. 그리고 펀드야. 좀 금이야. 돈은 없네. 뭘 돈을 달라고 그래. 작년 2달 동안 냈으니까 퉁치고 넘어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5,000원만 얘기하면은 배당한다는 안 건 되는 그런 의미인 것 같다. 거죠. 네, 아하. 실제로 이미 쌓여있는 돈이 그동안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고간을 이렇게 늘리면서 주주들에게 고통을 줬다라고 하면은 예. 어떻게 보면 정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조. 그러니까 현금 회사- 이런저런 회사가 현금으로 가치되는 건 4조 정도인데 네네. 지금 한 이건 1조 정말 정도밖에 환원을 안 여기엔 했다. 투자 부동산 같은 걸 뺀 건데요. 정말 현금성 자산, 네. 재무적 자산, 현금성 자산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현금을 다 가져가면 어떡해? 그럼 우리는 회사가 그렇지. 위험해지잖아. 투자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있는데 정말 맞벌이고 힘이 드는데 애가 셋이 있는데 셋 다 과외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제가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 저도 그 마음 압니다. 네. 진짜 근데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돈이 있는데 돈이 4조 6조가 있으면 좀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 내가 힘들잖아 이렇게 많이 줘라고 하는 건 항상 갖고 있는 돈에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차트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번에 배당과 자사주를 포함해서 2.4조 정도를 환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조 너무 크니까요. 예. 헉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만큼 현금이 많기 때문이라는 걸 반증하는 이야기죠. 회사에 지금 쌓여 있는 돈이 아까 말씀드렸던 4조의 현금과 예. 투자 부동산, 비핵심 사업 지금 갖고 있는 걸 보면 그것도 상장된 회사입니다. 6.5조입니다. 예. 2.4조를 빼가면 네. 그래도 4조 남는다. 4.0조가 남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1년에 1조 넘게 현금이 쌓이는 회사고요. 예. 순이익으로. 그러면서 산수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면 4조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국어로 시로 만들어서 대답을 하시길 회사가 그러면 힘들어진다. 숫자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KTNG가 월드 넘버 5라고 하는 5대 담배 회사인데 예. 1, 2, 3, 4위가 모두 순부채입니다. 부채라고 하면 안 좋은 것 같잖아요. 뭐 필립 모리스 이런 회사는 모든 돈을 회사가 못 그렇습니다. 법니까? 여기 밑에 잠깐 보면 써 있는데 필립 예. 모리스는 3배가 순부채고요. 알트리아 1.8배, 3배 막 이렇습니다. 예. 그러면 왜 그렇게 돼 있을까? 이거는 왜냐면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 비즈니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담배라는 것은 큰 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흡연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할 필요도 없고요. 예. 대신 적정 수준의 R&D와 하는 거지 뭐 이거를 갑자기 대단히 무슨 뭐 미국에 가서 아리조나에 공장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전혀 문제가 없고 또 PMI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 단연 넘버원을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백사님 만나서 여쭤봤던 적이 있는데 작년에 그런 회사들은 회사에 현금이 없어요? 그 현금보다 부채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금이 1조가 있으면 예. 예를 들어서 부채가 2조라든지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순부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거꾸로 우리는 부채는 없고 현금이 6조가 그러니까 있다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백보현 사장님한테 여쭤봤던 게 있는데 진짜 제가 대면에 여쭤봤는데 백 사장님 그 사장님은 정말 이 필립 모리스의 사장님이 사장님보다 무능하거나 아니면 부도덕해서 부채를 떠안고 주주한테 환원한다고 생각하시냐고 또는 필립 모리스가 부채가 있기 때문에 KTNG보다 투자를 안 하고 있나요?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작년 10월에 저희가 애니메이션 만들었는데 이 6조 정도 되는 자산을 그냥 은행에 놔두는 게 말이 되느냐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예. 주주에게 환원하던 예. 투자를 하던 어느 쪽도 좋다. 단 정당한 이유와 탄탄한 계획이 있었으면 한다라고 했는데 회사가 이번에 답변을 하셨죠. 뭐라고 뭐라고 답했습니까? 답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회사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는 바는 이렇습니다. 내가 너 주는 이 쓰고 말지. 그래, 투자를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네네. 투자하겠다. 네. 그래서 1월 26일에 인베스터 데이라고 발표하셔가지고 예. 그런 대단히 투자를 발표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저도 좀 놀라고 시장이 보시다시피 많이 놀랐습니다. 네요. 저희가 발표한 게 왼쪽 초록색인데요. 예. 한 며칠 만에 한 8%가 올라가가지고 2년 만에 거의 뭐 9만 원을 뚫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1월 26일이면 저희 10월 26일부터 정확한 3개월 된 때입니다. 회사가 내가 그냥 너희들 돈은 좀 안 주고 발표할게, 좋은데 쓸게 한 다음에 수직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뭐. 플래시라이트 캐피탈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후에 예.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십만 수백만의 주주가 이거는 모여서 나온 결과니까요. 가격은 이게 바로 시장의 반응입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게 행동주의라는 거를 이제 저도 뭐 공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경우도 보고 해외도 보는데 정말 놀라운 점이 이겁니다. 행동주의라는 게 결국 주주잖아요. 예. 주주의 소수 주주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내면 경영진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100% 이렇게 반응을 내게 되겠습니다. 다른 주주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요. 얘네가 이런 얘기 하는데 다른 주주분들아 내 말을 들어주세요. 제가 예. 더 잘할게요. 예.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예. 하면서 주주들을 만족시키고 주가 올리려고 하면은 예. 행동주의가 참 뻘쭘해지는 거죠. 그렇겠죠. 왜냐면은 다른 주주 입장에서 요 조그만 소액 주주와 경영진 누굴 믿어야 되지라고 굉장히 애매해지는데 이번에 회사가 말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나는 주가를 떨어뜨릴 거야. 네. 뭐 그렇게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그러는 게 인베스터 데이를 하고 나서 예. 안 싸운다고 하시더니 더 그러시네.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의 화답으로 8%가 하락한 경우는 예. 전례도 없거니와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이사회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 이사회 의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행동주의보다는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를 지지해 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실 처음으로 정말 오싹함을 느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건데 만약에 두 분께서 예. 저기 지하철역에서 누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따귀를 때리고 막 레프트 라이트 막 때리고 막 뭐죠 막 헤드 드롭하고 예. 그래서 굉장히 예.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랑 결혼해 줄래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아, 진짜 무서운 이야기. 이상한 계획을 발표해서 주가를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우리를 나 지지해달라고 좋아하지라고 하는. 하면은 아니 그 때리고 도망가면 나쁜 사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의 주장은 이렇더군요. 보니까 그 지금 KTNG가 배당 성향이 한 50%? 뭐 그 정도 돈의 반 정도 배당하는데 60% 가까이 뭐 이렇게 돼요. 한 그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진짜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적게 하는 건 아니다. 그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드세요? 표현이 저는 지금- 그런 말이 네. 전형적인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네. 담배업이 반도체업 같지는 않거든요. 업에 따라 다릅니다. 방송업도 아니고 반도체업도 아니고 소매업도 아니고 담배는 담배업입니다. 그 예. 업의 특성이 맞거든요. 예. 있는 건데 어떤 업은 이익의 10%만 투자해도 굉장히 큰일 나는 업이 있고요. 예. 안 그러면은 사실 100%를 해도 되는 업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얘기하는 게 코스피 평균이 50%니까 그보다 잘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데 왜 코스피가 그러면 삼성전자인데 왜 삼성전자랑 비교할까요? 동종업과 비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종업은 100% 가까이 합니다. 아. 순이익의 100%를 배당한다. 네, 필립 모리스 이런 데 거의 그렇게 많이 합니까? 물론이죠. 그럼 아. 투자는 그래서- 뭘로 해요? 투자는 거기 현금흐름이 그러니까 여기에 순이익이기 때문에 현금흐름 좀 더 좋습니다. 또 하나 있는 것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기 초록색과 분홍색 차트 있죠. 예. 현금이 그렇게 쌓인다는 것은 그 현금 가지고 뭐 하려고 쌓아놨습니까? 사회왕 공이 상상센터 뭐 상상나라 뭐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하죠. KTNG가. 네네네. 그런 것도 뭐 돈을 벌려면 좋은데 예. 돈을 벌지 못하는 안 좋은 부실 사업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그럼 대표님은 KTNG가 돈 버는 순이익의 대부분을 네. 배당해도 괜찮다. 배당을 하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 대부분 괜찮다? 그러니까 동종업계의 평균 나머지 빅4가 정말로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분들을 잘 보시고 평균에 한번 맞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진지하게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회사는 진짜 투자 필요 없어요. 요즘엔 뭐 전자담배 그러니까요. 만들어야 되고 필요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엄청 예. 필요하고 실제로 그게 미래의 정말 밝은 부분인데요. 네. 네.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워낙 전망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근데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회사가 PM 몰스인데 뭐 3배 정도의 부채가 있는데도 투자 잘하고 성공을 거두고 있으니까요. 팩트니까 코스피 평균 정도에만 해야지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팩트가 아닙니다. 동종업계에 비하면 작은 거다. KTNG 이익률은 내년 낮아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아주 네, 그래서 그런데도 맞습니다. 배당을 저렇게 많이 하자고 하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네요. 네네네. 그 이익이 정말 낮아지고 있는데요. 예. 그 이익이 낮아지는 것은 절대로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예. 매출 대비 이익률이 네네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15년 전 주가다 잃어버린 15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왜 그런가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수익 추구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옛날 전매청이 문화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꼭 벌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듯한. 예. 그래서 영업이익률 같은 게 보시면은 회색은 경쟁사인데 우리 혼자서 지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들어가는데도 20%군요.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네네. 예, 저렇게 해놓으니까 0인 줄 알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만, 네네 야.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차이가 많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주주 환원율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기 순이익의 몇 퍼센트를 환원하냐라는 건데 정말 꾸준하게 갭이 있다가 최근 두 달은 이제 월세를 내신 높아졌어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13년을 좀 퉁치면 안 될까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러한 어떤 주주에게 그런 확신을 못 주는 그런 역사 때문에 15년 동안 주가 상승률을 보면 평균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플래시라이트는 앞으로도 주당 10,000원씩은 계속 배당해라. 제가 그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실제로 그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단순히 돈을 빼는 것보다는 회사에다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또 제안 드린 적이 있는데요.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저는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예. 전자담배를 세계적으로 큰 브랜드로 키우자를 말씀을 H&B 드린 적이 있고 또 하나는 밑에 그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삼을 인삼. 크게 키워서 정말 포텐셜이 있으니까 좋은 분을 모셔와서 키우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5개년 계획을 돌렸는데 그렇게 하면은 크게 그렇게 공격적인 가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조 뭐 2조 정도 이렇게 배당하면서도 회사의 현금은 계속 문제가 없고 실제 수년금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 사업 더 키우고 네. 지금도 하긴 하죠 KTNG가. 네, 전자담배는 한국에서 정말 릴인가요, 잘하고 릴? 계시고요. 네, 해외에서는 그 위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판매를 위탁하셔서 필립 모리스에다가 경쟁사에다 위탁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대표님 궁금한 게 있는데 배당 얘기가 나와서 이제 회사 측은 5,000원을 하겠다. 네, 이 플래시라이트는 10,000원을 하겠다. 네. 10,000원 해라. 근데 또 하나의 행동주의 펀드인 안다자산운용은 네, 7,000 얼마를 해라. 네. 그럼 선택지가 벌써 3개가 된 거잖아요. 주총에는 맞습니다. 안건이 3개 나옵니까? 맞습니다. 5,000원, 7,500원, 네네네네. 10,000원. 네. 그 둘이서 좀 이렇게 합의를 좀 보시지 그러셨어요. 왜? 그럼 이 중에서 그럼 표 제일 많이 얻는 쪽의 배당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엄밀히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은 배당과 사회이사는 메커니즘이 약간 다른데 예. 하여튼 뭐 제일 많이 얻는 쪽이 여기 유리하겠죠. 이겨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안다는 7,500원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고. 그냥 적당히 우리 쪽으로 좀 표를 주십시오. 근데 한 가지 이게 이제 SM하고 좀 다른 게 네. SM은 이수만 씨라는 창업주가 대주주로 있고 네. 예. 지분도 꽤 있었고 네. 거기에 뭐 다른 주요 주주들이 되게 많은데 네. KTNG는 보니까 현 경영진은 그 셀러리맨 경영진이라 지분이 없고 네, 네. 국민연금이 뭐 한 자릿수 지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다 주로 이제 외국계 펀드들이나 네, 네. 뭐 개인 투자자들이나 그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주총에서 어떻게 될지가 가늠이 도저히 안 잡히는데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회사가 주인 없는 회사라고 저희가 부르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데 그 얘기는 어떤 한 분이 막 30, 40%, 20% 갖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분산돼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아주 생소한 이야기는 아닌 게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든지 대통령 선거하는데 결국은 다 한 명씩 한 주씩 그러니까 한 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민의를 얻는 사람들이 사실 이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돼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저는 더 민주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기관 투자자들은 의결권 자문 업체들이 네. 주총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찬성이냐 반대냐, 그렇지, 맞아. 그 코치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주로 따라간다고 들었어요. 네네.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따라가면 속편하고 제일 좋은데 얘가 그냥 하라고 했다. 네. 안 따라가려면 왜 안 따라갔는지를 일일이 다 따로 보고를 하고 논리를 만들어야 돼서 대체로는 따라간다고 하던데 네네. 그쪽은 아직은 의견 발표가 없습니까? 네, 사실은 저기 들어오기 바로 전에 발표가 났는데요. 그쪽에서요? 네네.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자문 결정 기구라고 하나요? 예, 한국말로 예. 네. 의결권 자문 기구인가요? 예. 네. 업체죠, 회사. 업체. 자문회사. 네, 회사가 두 가지가 예. 있는데 네. 하나는 ISS라는 회사고
또 하나는 글래스 루이스라는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얘기하면 50대 50 같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거의 80대 20 정도의 비중이라 얘기하시거든요. ISS. ISS 훨씬 더 크다고. 역사도 오래되시고요. 이슬람 네. 예? 네, 저희 같은 미팅을 하고 시간이 며칠 됐는데 여기 제가 방송 좀 시작하기 직전에 말씀이 나왔는데 ISS가 굉장히 드물게 저희가 냈던 모든 제안에 찬성해 주셨습니다. 아 아니, 그러면 그게 찬성하면 기관 투자자들한테 외국계라든가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작품에서 저희는 플래시라이트의 의견을 좋은 것 같으니까 웬만하면 여기로 투표하세요. 아, 그럼 이렇게 네. 공고를 보낸다는 뜻입니까? 네네 공고를 보내시고 그 아. 받으신 분들은 들으실 수도 있고 안 들으실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럼 사내이사가 플래시라이트가 추천한 두 분이 있고 네. 예. 회사 쪽이 추천한 두 분이 있는데 네네. ISS는 플래시라이트 쪽 두 분한테 투표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여기 두 분은 찬성, 여기는 반대하십시오. 네, 정확하게 회사 그렇게 한 쪽 두 거예요? 분은 반대라고 공고가 나왔습니다. 오. 그럼 배당도? 배당은 배당도? 만 원으로 저희가 만 원이 말씀드렸던 정답이다? 걸로. 네, 여기 세 가지 말씀 중에 저희 쪽을 찬성해 주셨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예를 들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의결권 자문기관이 이 회사의 재무제표나 앞으로의 투자 상황이나 뭐 업황을 봐서 이건 과도하고 그렇게 판단합니까? 아니면 야 배당은 그래도 주주들한테 많이 주는 게 좋지. 제일 높은 거 찜 네네네. 이렇게 합니까? 그 저도 요번에 처음 만나뵌 분들이 와서 저도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요. 예. 이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하셨냐, 어떤 성향이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놀라운 게 절대로 항상 회사 편을 드시던 분들이십니다. 회사 편을 네.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시기 때문에 예. 항상 거의 한 90% 넘게 회사 편을 많이 드시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항상 그 회사 쪽 의견을 좀 더 이렇게 들어주시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주 극히 드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 안 대표 이야기는 네, 예를 들면 그럼 회사가 네, 15,000원 배당하겠습니다. 네. 라고 하고 플래시라이트는 10,000원을 합시다라고 네네. 했더라도 네. 그럼 그분들은 15,000원으로 가라. 그랬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 그게 유리하니까. 행동주의가 실제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예. 배당을 적게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디즈니도 옛날에 예. 그랬고요. 예. 그런 경우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경우에도 항상 회사 편 쪽을 좀 더 들으시는 성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외국계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일 텐데 주총에 참석하는 분들은 네. 오, 개인들이 안 나올 거고 잘. 근데 그분들이 ISS의 의견을 따른다면 따를 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높아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 되게 유리한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근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 속 이제-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 자신감 있게 좀. 네, 저 방송 나오기 전에 굉장히 저도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었는데요. 예. 근데 제가 좀 불안한 구석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 첫째로는 해외 분들은 그렇게 하시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주 모든 분들이 또 저랑 같은 생각 하시는 게 아니고 최근에 사실은 그 기사도 나왔는데 회사가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다시피 한 지분들이 꽤 크다고 말씀이 나왔거든요. 이거 잠깐 차트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네. 그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주인 없다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 최고 경영진이 주식이 너무 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93주 지금 시가는 2,500만 원 정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업계 연봉킹이라고 불리는 저기 사장님께서 한 26억 정도 연봉이신데 2,500만 원이면은 좀 작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이 지분율로 따지면 0.0002%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저렇게 적은 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주 얘기를 정말 귀담아 듣지 않을까? 왜 플래시라이트 얘기를 다 안 한다고 발표하셨을까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 기사를 보고 왔는데 믿는 구석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다음 페이지입니다. 0.0002%지만 실제로 이분들을 서포트하는 거는 11%입니다. 저게 무슨 누가요? 말입니까? 뭔데요, 저게? 이게 각종 재단, 기금 이런 분들인데요. 예. 12%가 되는 주식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한번 하나씩 보자면 KTNG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분이 저기 재단이 있는데 재단이니까 독립적으로 원래 운영되는 게 맞죠. 2% 갖고 계시고 장학재단 1%, 복지근로기금 4%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주식을 갖게 된 과정이 이게 다 합치면 11%면 1조가 훨씬 넘잖아요. 네. 무슨 돈으로 샀는가 알아봤더니 이게 사실은 다 나와 있는 이야기고 공시에 나와 있는데요. 자사주를 매입하신 다음에 이 자사주를 이 기금들의 그냥 증여 그냥 공짜로 무상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KT 장학재단, KT 뭐 무슨 문화재단 뭐 등등등 등에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사주를 거기다 그냥 줬다. 네, 이것은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저 네. 재단들이야 그러나 뭐 KTNG가 세운 재단이라도 네, 그냥 좋은 일 하려고 만든 재단이니까 네, 네. 저쪽이 KTNG 자사주를 들고 있다고 해서 저게 경영진들 우호 지분이라고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그 독립적인 재단이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KTNG 복지재단이라는 재단 중에 꽤 큰데 이분 이사장님이 전 사장님으로 계시고요.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예. 네네. 민 아. 사장님이라고 하셨던 전직 사장님께서 옛날 저 직전 CEO가 네네. 이사장님을 계신 게 이사장으로 실제로 가고. 뭐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장학재단이라고 하면은 또 사장님께서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그냥 겸직하고 있네요. 지금 맞습니다. 대표이사가 네네네. 근로복지기금 뭐 등등등을 다 지금 대표이사가 네. 그냥 자기 휘하에 있긴 있네요. 저분들이 저 기금 재단들이 다 주총에 와서 표를 던집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라는 것은 회사 주식을 매입하고 자기 품 안에 있을 때는 자사주라 의결권이 해서 없는데. 없습니다만 무상으로 이렇게 기증하시고 나면은 보통주가 이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궁금한 건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복지재단, 장학재단 좋은 일에 쓰는 건데 뭐 그러냐. 근데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것은 정말 좋은 일에 쓰겠다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뭐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기증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회사가 빌 게이츠 재단에다 11%나 되는 거를 현금으로 주셨을까요? 아니면은 지분을 주셨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분을 만약에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갖고 있었으면은 지금 네. 현재 경영진 분들이 마음이 편하실까요? 불안하실까요? 그렇지. 그렇겠죠.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기사를 보고 저도 알게 된 내용인데 예. 실제로 11% 합치면은 실질적인 최대 주주입니다. 국민연금보다 더 아. 많다. 아. 그러면 저렇게 따지면 이른바 바지 사장? 뭐 나는 월급쟁이 사장? 그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은 네, 생각은 그래서 드네요. 저러면 이제 계속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저분이 네, 그래서 와. 사실 저희가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요. 예. 이 각종 재단에다가 보낸 내용 증명이 내용이 지금까지 어떻게 의결권 행사했는지 내용 좀 보고 싶다. 예. 정말 독립적으로 되었는지. 어허. 그럼 뭐 결과가 보여준 거고. 두 번째로는 재단의 운영 및 인선에 정말 독립적으로 지금까지 움직였는지 아니면은 KTNG에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밝혀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야. 저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자사주를 그러니까 지금 막 국회에서 논의되듯이 사면 소각을 하든지 해야지. 갖고 있으면 뭐해 자꾸 쓰고 싶어 한다니까요. 꼭 저걸 저렇게 외부로 증여를 해서 의결권을 살렸다. 그래서 하여튼 11% 정도 되는 그 이결권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지분이기 때문에 네 정말 그래서 긴장을 어떻게 늦추지 말고 될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모른다. 네. 주총에서는 참석한 주식의 절반. 과반이 찬성하면 찬성이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네. 예외가 있다면은 그 정관 변경이라든지 음. 자사주의 소각 이런 이야기는 안건별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가 넘고 60%가 넘어도 66이 안 되면 또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별 결의 같은 경우엔 네. 거기 주주 분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외국인들은 대체로는 외국인 개인인 찰스나 데이빗이 와서 산 건 아닐 거고 대체로는 펀드라면 네네. 외국인 지분율이 얼마나 돼요? 외국인 분들이 한 50% 정도 50%. 되고요. 네, 국내가 50% 되고 또 네, 그 개인 개미주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예. 그럼 외국인 주주들이 다 주총에다가 의결권을 하고 ISS를 따르면 그럼 가능성이 그러면 좀 뭐 있는 충분히 거고.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참석률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참석률이 낮은 상태에서 11%가 회사의 경영진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겠죠. 참석을 30%밖에 아닌데 11% 하면 총 3분의 1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많은 주주분들에게 이제부터는 제가 선거운동이 가능한 날이 오늘부터거든요. 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꼭 투표하셔라. 아, 저희에게 의견 투표한 시간 행사해라, 마시고 행사해라. 네, 그 투표일날에는 국회의원 선거 같네. 여행 가지 아. 마시고 그렇게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들은 거의 참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청장에 오진 않더라도 네, 네. 위임을 하든가.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외국계 네네. 펀드는 맞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통? 실제로
KTNG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 기관 투자 가드의 참석률이 훨씬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업으로 하는 거니까요. 예. 일반 투자 가드는 참석률이 저조하고요. 네. 그렇겠죠. 기관들은 직접 오지는 않고 네, 맞습니다. 외국에 대표를 있는 여기 이런 안건에 찬성 또는 반대한다고 편지를 보내면 네네. 그게 주총에 반영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다 전자 투표가 되기 때문에요. 예. 외국에 계신 분들은 무슨 편지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전자로 그냥? 네, 컴퓨터 이렇게 클릭하시면 예. 며칠 후에 우리나라 그 예탁 결제원으로 연락이 와서 기록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투표를 꼭 해. 예전에 그 좀 옛날 얘기지만 우리 대표님 경우는 아니긴 하지만 칼 아이칸이라고 KTNG를 막 배당도 많이 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주가가 막 올랐다가 팔고 쏙 나가버렸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의 이런 주장이 물론 배당하고 주주들을 위해서 나쁜 목소리는 아닙니다만 또 이렇게 하고 또 한 건 하고 나가면 또 주가는 또 제자리로 떨어지고 그래서 좀 나쁘게 보는 시각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칼 아이칸이 아마 KTNG에 투자를 했었던 게 2006년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팩트를 알아보니 아마 발표도 아마 2002년 2월인가 하셨던 것 같고요. 그때 전까지 매집됐던 기록을 대충 유추해 보면은 평단가가 45,000원 정도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행동주의 캠페인을 하신 다음에 고가가 된 게 한 거의 10만 원까지 갔습니다. 네. 거의 근데 걸리는 게 올라가네요. 한 2, 3년이 걸렸습니다. 예. 칼라이칸이 아마 그 다 팔았다고 공시를 낸 거는 샀다에서부터 한 10개월 정도 후에 곧 파셨죠. 예. 그리고 나서 주가는 2년 정도 더 올라가서 10만 원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지금 주가가 그때 올라갔던 그래서 쭉쭉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10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때보다 낮은 상황이고요. 예. 실제로 주가가 이렇게 미끄럼지를 타게 된 거는 한 6, 7년 전인데 한 14만 원에서 떨어진 건데 예. 그때가 공교롭게 백사장님 취임하셨던 때긴 하죠. 그렇습니다. 플래시라이트 캐피탈은 지분 얼마나 지금 갖고 계십니까? 저희는 요번에 공시했는데 요번에 같이 공동 발의한 사람과 같이 1.5%는 약간 안 되는 수준입니다. 1.5. 1.5%. 알겠습니다. KTNG 이번 주총을 앞두고 네. 전자 투표를 꼭 합시다.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까? 전화투표 꼭 합시다. 아니면 위임권을 우리한테 주세요. 투표 얘기하니까 보통 마지막으로 30초 드리겠습니다. 뭐 네, 마지막으로 그런 거 해야 될것 유권자들에게 하고 같습니다. 싶은 이야기 뭐 이런 거. 마지막 말씀 네, 드리고 네. 네네. 사낸다고. 그럼 광고 시간 같은 거 없나요? 네,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야, 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씀. 일단 저 주주분들에게 말씀을 네,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가 유권자니까. 예.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저희가 하여튼 소통도 많이 못하고 또 주가 떨어져서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네. 많이 기다려주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저희 회사 이메일 통해서 이메일 보내셨던 분들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퇴직금 투자하셨다가 날리신 얘기도 들었고 교육자금 날리신 거 다 들었었는데 제가 그냥 머리뿐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주주가 주인 될 수 있는 회사 만들도록 끝까지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사회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입장 말씀 안 해주셨지만 지금부터 또 정말 선의 경쟁을 해서 주주분들에게 가장 좋은 결과 나오도록 잘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십시오. 백사장님 영상 편지. 시간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뵌지 오래됐습니다. 네. 주총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마지막 건이 약간 선전포고 같은 그런 느낌이네. 주총에서. 경쟁해보자. 네, 네. 그럼 개인들은 전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준비해 오셨어요? 네네네. 봅시다.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네. 개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직접 투표하는 맞아. 방법이 나 있고 이거 한번 들어가 본 적 있어. 또 하나는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둘 다 간단합니다. 빨리 말씀드리죠. 예탁결제원 웹사이트를 검색하셔서 예. 이 손가락 모양을 누르면 공인 인증이 나옵니다. 간단히 공인 인증하시면은 내가 이름이 파악된 상황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회사 이름이 뜹니다. 아 예. 자동으로 네네. 내가 어떤 회사에 의결권이 네네네네. 있는지를 네, 여기 예라서 좀 다른 회사 이름이 12월 있습니다. 말 기준으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네네네. 아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예탁결제원이 그런 데이터 갖고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이 중간에 보시면은 요점에 보시면은 전자투표행사라는 클릭을 하시면 예. 의안이 쭉 뜹니다. 근데 한 가지 이거는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의안이 뭔지 안 보여요? 있습니다만 네. 너무 많아서 헷갈리실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바쁘시다 보니까 까먹으실 수 있는데 전자투표가 가능한 거는 3월 18일 이번 토요일부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능하시니까 시간이 되시면 꼭 들어가시길 바라고 혹시나 이게 헷갈리신다 너무 요번에 의안이 많다라고 하시면은 위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더 간단한데요. 예. 이 비사이드라고 하는 위임하지 않고 우리나라 내가 회사가 가면 내가 다 어디에 눌러야 투표해야 됩니다. 되고 네네네네. 플래시라이트 캐피탈은 기호 몇 번 이런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만 위안 지금 의안이 막 열 몇 개가 되다 보니 그러니까 일일이 다 봐야 된다 이거죠. 네네네. 말씀드리자면은 거기 가보시면은 저희가 제안한 안건이 플래시라이트로 나오지 않고 아그네스로 나올 겁니다. 저희가 투자한 투자회사의 이름이 아그네스거든요. 아그네스. 그래서 혹시 플래시라이트가 없다 하더라도 놀라시면 좋겠고, 근데 이런 방법을 해결해 주는 게 그 비사이드라는 그 회사에서 해주시는 그 이게 전자 위임입니다. 앱이죠, 앱. 네네. 비사이드라는 앱. 처음에 앱을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가면은 거꾸로 이제는 캠페인을 먼저 선택하십니다. 위임 시작하기라고 하면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개인 이제 증명이 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등등을 넣으시고 안건을 투표하시고 전자 서명을 하면 똑같이 됩니다. 근데 여기 좋은 거는 안건 투표에서 저희가 위임장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동그라미 쳐놨는데 동의하시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저기에는 그 플래시라이트 캐피탈이 우리한테 찬성해 주세요라고 네네. 해서 아예 그냥 다 네. 우리 거 만들어 놨군요. 네, 한번 보시고 동의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아까 예탁 결제안과 다른 게 마지막에 비로소 그 신원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신분증을 다시 찍어서 올리신다든가 주민등록증 번호 넣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편한 과정입니다. 야, 진짜 선거운동 하시는 것 같네, 느낌이. 아니 근데 주총 이거는 많이 해야죠. 표를 많이 해야지. 전자투표는 안 해보신 분들도 정말 많을 겁니다. 주총에서. 주식은 있어도 투표 안 하신 분들 많잖아요. 솔직히 사회이사님 누구 되는 건 관심은 없고 네. 배당은 10,000원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네네. 그럼 배당 10,000원만 찍고 나와도 되는 겁니까? 네, 괜찮을 겁니다. 네, 아마 표시 안 하신 거는 거의 기권 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 선거는 기권, 어. 정당 투표는 무조건 몇 번. 이거 찍으면 심지어 뭐 나오는. 기권이라는 칸도 이 비싸야돼 감이 있습니다. 의결권 위임.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주총 얼마 안 남으셨는데 하여튼 또 갑자기 선거운동까지 하시고 재밌네요. 네. 그러면서 뭐 전자투표하는 것도 우리 또 한번 배워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플래시라이트 플래시라이트 캐피탈의 이상현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